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근에 서울대 교수직 파면됐는데요. 여기에 불복을 해서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본인 인생에서 가장 지금 이제 일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안 합니다. 결정하고 뭘 하고 난데 저한테 사후 통지를 해줍니다. 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의사 면허가 이제 완전 취소가 됐고요. 또 아들은 학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교수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 자리에 대한 미련도 아니다. 그렇다고 월급 때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지 못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26일 조민 씨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민 씨가 지금 모든 소송에서 다 내려놓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이제 말하자면은 조 전 장관의 부부와 조 씨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문을 이번 13일에 냅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뭘 얘기하냐면 하지 않는 일을 책임지라는 건 연주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지한 반성과 명확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다고 또 재반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검찰이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이렇게 부모와 입장을 이렇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스탠스가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 전 장관에 의해서 말하는 핵심은 연좌제입니다. 네. 왜 나에게 모든 것을 강요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 전 장관도 형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건 뭐냐면 검찰은 기소유예를 해줄 테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혐의에 대한 반성과 했던 일에 대한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인정하라는 해라. 얘기죠. 인정하라. 원래 인정을 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면 검찰이 죄는 있으나 우리가 기소를 유예한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잘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고 하니까.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조 전 장관은 연좌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하자면은 내가 잘못은 했건 같고 불찰이나 미안한 건 있지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 자리까지 내놓으라? 이건 아니다. 라고 지금 하는 그 미묘한 감정선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8월 26일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아마 8월 초쯤에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 주지 않을까라고 분석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먼저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부를 향해서 입장을 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자성한다 입장을 냈더니 별거 없다, 특별한 거 없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거든요. 검찰이 원하는 답변이 있었을까요? 검찰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자녀와 공모해서 입시 비리 저지른 거다. 이거 인정해라.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8월 말에 결국은 기소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자녀와 공모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기소로 갈 가능성이, 조민 씨에 대한 기소로 갈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그 뒤에 절차까지 남은 거죠. 지금 파면된 사유가 3가지였습니다. 파면의 3가지가 사모펀드하고 PC 증거 부족, 이 2가지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에서 이제 기각이 된 거고, 하나가 이제 의전원 장학금이에요. 그럼 의전원 장학금이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아직 2심,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파면 사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연연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회복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소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복직을 갖다 좀 소청 심사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민 씨에 대해서, 또 지금 구속돼 있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이토록 한 집안을 조 전 장관 말이에요. 풍비박산 낼 정도로 강하게 몰아붙인 것이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 진보 진영의 상징성을 또는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역할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라고 보세요. 수사를 했고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특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부분들이 뭐 가벼웠다는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사법 정의를 넘어선 뭐 있었다고 보입니다.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적합했느냐, 너무 과도했느냐. 저는 할 수는 있었지만은 당시 인사청문회가 끝나가는 한 20분을 남겨두고 그것도 사문서 위조를 놓고 이제 바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기소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뭐 다 복잡해가지고 기억 못 하실 건데 돌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검찰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도 이제 한동훈 장관 화면에 참 자주 나오는데 난 저분의 말이 무게를 갖고 깃털 같지 않고 정말 일국의 법무장관으로서 무게를 가지려면은 딱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대통령 장모도 평등하고 부인도 평등하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에 몇 %는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저건 허황된 얘기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수사자라고 야당 뭐 비판한다고 해도 다수의 국민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번 건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전에 우리 박 교수님이 다 뭐 상황 설명했으니까 저는 조국 아니라 한민수라고 하더라도 1심 거쳐서 2심, 3심은 당연히 다뤄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심, 3심까지도 그 뇌물은 이미 아니고 청탁방지법인가요? 그거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600만 원 장학금. 그게 만약 유죄가 나오면 서울대 파면이 합당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사표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만 짚어드리고 싶은 건 검찰이 저는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지난 정권 때 없앴던 티타임도 부활을 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소를 앞두고 부모에게 마치 너는 공범했다는 걸 자백해라. 언론을 향해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저는 이런 거는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에 도대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왔던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이들 뭐 첨삭 지도하고 뭐 자소서 같은 거, 자기소개서 같은 거 도와주는 것은 가능한데 서류를 위조해서 내고 그것을 아들, 딸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학부모도 강남에 사는 학부모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했잖아요. 했는데 한 번도 공모자라고 되는데 사과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대로 지적하고 또 하나는 수사의 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평가가 가능해요. 그 평가도 형사법 교수로서 굉장히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수사의 강도가 세지고 압수수색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다 인정하는 거고. 또 조국 씨는 왜 저렇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재개하려는 모든 지금 바탕을 깔고 있는 거다.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아들, 딸 문제까지. 그래서 예. 어떤 정치를 할지 모르겠으나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신변 정리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져요. 한 30초 남았는데 조민 씨는 지금 의사면허 취소됐고 지금 대학부터 대학원 다 취소됐으니까 고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 과거 네. 정유라 씨처럼? 네.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사실 40대가 되더라도 다시 그때 의사라도 시험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살겠다고 이제 의지를 표명한 건데 저는 그래요. 그렇지만 현실은 엄혹할 것이다. 지금 본인이 말은 뱉었지만 그것이 현실화된 순간 저것을 헤쳐나가는 거는 정말 엄청난 삶의 중압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뭐 잘 헤쳐나가기 바라야죠. 뭐. 예, 다 떠나서 참 인간적으로 힘든 삶을 또 예고가 되는군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출산을 이유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김유진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